국내 시장의 흐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에요. 네, 잘 보이시죠? 네. 2월 거래량이요. 제가 계속 거래량을 체크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2022년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가 2022년과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 건수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전체 그래프를 봤더니 21년도 한 10월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현재 지금 2월 현재 집계된 것만 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고요. 이게 이제 아직 3월 말까지 집계가 더 추가적으로 됐을 때는 글쎄요 뭐 꽤 건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2월 한 중순 하순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좀 적어진 상황이라고 이제 지금 전체 뭐 부동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 건수가 얼마나 더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거래를 기록한 건 사실이고요. 구역 그 구별로 봤을 때는 이제 송파의 힘이 여전히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잠실권 거래 계속 늘고 있고 헬리오시티라든가 거래가 계속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의 재건축들, 뭐 패밀리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거래도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거래량이 송파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강동이라든가 성북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노원구 이런 지역들 거래가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슷합니다. 1월 거래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거래량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경기도 거래량 역시 이제 그 2021년 한 10월 정도 거래량 현재 수준이 그렇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간다면 아마도 2021년에 그 10월 아닌 뭐 9월. 그러니까 10월 가면서 점점 거래가 줄다가 많이 이제 11월, 12월 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전 어떤 수준까지 거래량이 늘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경기도는 오히려 이제 서울보다 거래량이 조금 제가 볼 때더 3월 들어와서까지 거래량이 좀 꾸준히 잡히는 걸 봤을 때는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시면 여기 3월 거래 지금 집계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잡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인가 하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한 2월 말부터 다시 솔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3월 초에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코멘트들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누르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황에서 금리가 다시 올라? 이런 것들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급매물들이 많이 소진됐잖아요. 그래서 급매물 소진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른 지역들을 가고 하다가 어느 시점 됐을 때 어떤 거래가 좀 잠깐 멈추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이제 매매 거래량도 보시면 좀 놀라운 것은 일단 그 수원과 화성 거래량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평택의 거래량이 많아요. 평택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용인이라든가 또 약간 시흥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래들이 서울에서도 좀 수도권에서도 약간 저 안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바깥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이제 거래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요. 2월 말부터 주춤해진 거래량이 지금 좀 약간 조용조용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진 혹시 아시나요? 네. 상황을 요 그림 혹시 프로그램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나중에 뭐 결과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좀 그래서 사실 좀 깔끔한 어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어떤 걸 이겨내면서 막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되게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요 백글기가 나와요. 백글기.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왔을까요? 그 1.5톤 백글기를 하는 그 이제 팀으로 해서 팀 단위 이제 대결을 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결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이시죠 잘? 네. 여기 이렇게 나무 데크 같은데 이 배가 1.5톤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오크톤 같은 거를 실어서 한 2톤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다 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끌고 나가서 이 나무 데크를 끌고 나가서 요 통나무로 이렇게 굴려서 저 위쪽에 있는 여기 이렇게 언덕진 데크까지 올려주는 게 이제 이 과제인데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죠. 이 배가 무겁고 무엇보다 이 바닥에 마찰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처음에 끄는데 너무 힘을 아무리 들어도 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사실 첫 마찰을 이겨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마찰을 이겨내고 딱 밀면 좀 쭉쭉 밀려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지쳐서 잠깐 하고 숨 좀 돌리고 나서 다시 밀려고 하면 또 안 밀려요. 왜냐하면 또 마찰이 다시 세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 마찰력을 이기면서 나가느라고 굉장히 좀 힘겨운 시장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그 힘으로 한번 가면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어가면서 또 숨 돌리고 나면 마찰의 힘이 또 세지 않죠. 그러니까 세죠. 그러니까 다시 강한 힘으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잘 안 밀려 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밀고 나가서 요 바깥으로 나오면은요, 요 통나무들이 있어요. 통나무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가면 조금 수월하게 이제 배가 끌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통나무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금리가 동결되고, 그리고 규제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 통나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까요? 네.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폴라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했다가 나갈 때, 그리고 운동 마찰력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거? 계속 가려고 하는 그 관성인가요?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배가 끌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그런 것들이 계속 연동되고 또 잠깐 그 마찰이 또 강해졌다가 다시 미는 힘으로 해서 움직여졌다가 이러한 흐름이 좀 주고받고 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 막 급상승하는 시장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급상승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거는 그만큼 그 힘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기도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빨리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하락의 힘이 빨리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차분차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약간 회복해가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선 더 좋은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좀 그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2월 말부터 좀 거래량이 지금 좀 주춤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씩 계속 꾸준히 밀고 있는 힘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강하게 확 끌려 나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여전히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용조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2월 말 3월 초 보면 김포 쪽이 거래가 계속 꾸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양주, 부천, 그리고 분당 이런 쪽의 거래량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1, 2월의 거래량이 상당히 조금 적었던 그런 단지나 그런 지역들이 조금 지금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은 거래량이 그야말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통구, 건성구, 장안구, 팔달구 할 것이 다 거래가 많고, 특히 이제 소형 평수들 그러니까 좀 작은 평수들이나 아니면 연식이 좀 된 것들, 이런 단지들, 제가 영통구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지역들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약간 수원이지만 그 메인 그 수원 그 구도심이 아닌 이제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들도 거래가 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목동의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입주를 안 하면 이제 그 매수가 안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시세가 다시 회복하면 못 가겠구나, 이러한 어떤 수요들이 지금 저점에서 잡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서, 뭐 특히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고, 뭐 그 외에 뭐 13단지, 8단지, 9단지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도 계속 꾸준히 한두 개씩 이렇게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재건축 순환매라고 했는데, 재건축 아파트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시장에서 굉장히 투자 수요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재건축인데, 사실 가격이 오를 땐 많이 오르고 빠질 땐 또 많이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전 과거에 2008년 9년도에 회복 장세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빨리 올라갔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뭐 우리가 아시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그리고 음마라든가 이런 곳들, 그리고 이어 바톤을 이어받아서 뭐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든가 올림픽 선수촌, 지금은 어디가 받고 있냐면 목동, 그리고 여의도 재건축이 요거를 이 바톤을 받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하실 건 있어요. 저는 재건축 자체가 아주 좋은 투자라 생각을 하지만 힘든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분위기가 불을 뿜을 때는 쫙 올라가는데 이제 또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 가격이 많이 빠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실거주 자체를 거기서 병행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겠지 했던 그 시점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의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굉장히 뜨겁게 확 끌어올랐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많이 빠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침을 좀 잘 견딜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실거주를 저는 사실은 좀 안 하고 볼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좀 안 심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도 이 상태가 컨디션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낡은 곳이 있고 그 좀 비교적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예전부터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잘 지은, 비용을 들여서 지은 어떤 아파트들과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 간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전세 가격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건축 투자를 지금 또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상담 오시면 재건축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치, 그리고 그 입지로 따지면 저 입지에 제가 낡아서 저 가격이지, 제가 어떤 가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엄청난 시세로 움직일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고 굉장히 맞는 생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보는 게 맞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때 그게 내가 과연 잘 장기간을 운영하는 데 별로 부담이 없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이들 물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재건축으로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내가 실거주하는 데에도 스트레스가 없을지, 그리고 실거주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뭐 잠깐 들어가서 사는 방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입주를 해서 2년 살고 채워놓고 매도가 자유로운 시점에 자유로운 어떤 비과세를 충족시켜 놓은 상태에서 움직일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 또 있어요. 재건축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조합이 설립이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조합원 그 양도, 지위 양도를 제한을 두는 게 있죠. 규제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시는 강남이나 지금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젊은 분들 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나는 지금 뭐 아이가 이제 생겨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팔 수 없어서 못 팔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전세 지금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세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전세 가격도 이제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최고 전세 거래가 나왔다, 이런 지금 이제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세는 회복은 분명히 해요. 다만 그 회복의 그 정도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만큼 회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전세에 관련한 영상 보여드렸겠지만, 지금 이제 그 홀수해,
17년, 19년, 21년, 23년 요 기간이 이동이 되게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워낙 그때 많이 올라요. 그런데 이 19년도 지나서 21년도에 이제 그 전세 갱신할 때 이미 그 20년도에 진행됐던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해였어요. 21년도가. 그래서 그거에서 지금 가격이 빠진 시세가 제가 볼 때 딱 지금 뭐한 21년도에 와야 되는 그 시세에 와 있는 거예요. 빠진 시세가. 그러면 21년도 시세에서 지금 23년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지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와 있는 시세에서 회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공급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회복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물량 많은 지금 물어보시는 뭐 수원이라든가 또 인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는 어떤 지역들이 있고 또 그 단지가 입주를 하는 시점 돼서 뭐 2, 3천 세대가 우르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굉장히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싶은데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상은 이 정도로 하더라도 가능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되 그 준비를 하면서 시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월세에 비해서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이 어떻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어서 지금 이게 거래량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으로 봤을 때 월세와 전세 비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시점이 됐을 때는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다 왔습니다. 그 호가가 2020년 이전 시세로 돌아간 아파트들을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짚어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지도를 좀 볼게요. 일단은 뭐 제가 처음에 잡아놨던 게 이거 개포 블레스티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개포가 강남권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이 없는 지역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전세 끼고 매수가 아니라 이제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2020년도 가격 대비해서 호가가 그거보다 뭐 거래가 된 것들 보면 가격이 그렇게 나쁜 가격대 거래가 되진 않았지만 호가가 좀 더 저렴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과거 대비 시세가 지금 거의 20년 그 이전 시세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아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렉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오늘인가 거래된 거 보니까 렉슬 그리고 역삼 쪽 아파트들이 거래 가격이 지금 되게 낮은 가격의 거래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뭐 25억, 26억 이렇게 지금 3월에도 25억의 거래가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약간 입지 따라서 그리고 뭐 그 이게 판상형이냐 뭐 탑상형이냐 이런 거 따라서 또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아파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잠실에 있는 뭐 엘스나 엘리트나 이런 아파트들하고 시세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한번 요 아파트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역삼 레미안이었나요? 역삼 프루지오였나요? 오늘 보니까 역삼 프루지오였네요. 이게 20억에 거래가 됐어요. 30평 8호 타입인데요. 이게 20억에 거래됐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저층이어도 좀 가격대가 너무 낮게 거래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을 지금 한번 보실 분들은 20억이면은요, 20억 8천이면은 지금 엘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뭐 강남 상구권에서 본다면 이 고덕레면 힐스테이트도 여전히 생각보다 가격대가 이렇게 높게 아직은 호가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지금 그 회복이 아직 안 돼서 호가들이 좀 낮은 가격대 물건들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여기 34평, 여기 이제 약간 타입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보시면은 뭐 거래가 꾸준히 있었긴 한데 여전히 2020년도 막 가격대 뭐 13억, 14억대 막 갔던 그 가격대에 비하면 아직도 13억대 뭐 매물들도 좀 있는 뭐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볼게요. 강남이 또 하나 더 있네요. 레데펠. 레데펠도 지금 여기는 이제 입주를 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세가 많이 지금 기존 시세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호가가 많이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35, 38평 네, 거죠. 네. 34평, 38평 이런 것들 시세가 지금 여기도 입주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는 괜찮아 보인다. 뭐 여기 저 대치 삼성이랑 이런 아파트들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연식은 좀 있어도 입지가 갖고 있는 힘이 좋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선미 다 좋죠. 우선미 다 좋고요. 그 의견을 짧게 드리고 이제 강남권 아니라 이제 이제 이 강남이 아니라 강북권으로 좀 가볼게요. 강북권에서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빠졌던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 이제 성북구가 있죠. 성북구. 그 중에서도 이제 기름 뉴타운 이쪽의 아파트들이 시세가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기름 뉴타운 지금 8단지 여기가 지금 보니까 30평대가 가격대가 아직도 굉장히 바닥에서 이제 그 헤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시세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가격이 좀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세 가격도 뭐 하락을 좀 한 상태이긴 하겠지만 갭 자체가 많이 줄었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건을 좀 매수해 놓고 나중에 차후에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요쪽으로 좀 내려오면 그 청량리권이 있죠. 청량리에 보면 전논다시니 뉴타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크래시티도 지금 호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세요. 많이 바닥에 이제 거래가 없었었다가 최근에 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바닥 거래 치는 물건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레미안 위브나 미드카운티보다는 연식은 얘가 좀 있기는 하지만 입지적으로는 더 좋은 아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 레미안 크래시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저쪽에 중계동에 뭐 청구 3차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재울 뉴타운에 DMC 파크뷰자에 여기도 아파트가 참 좋거든요. 대단지 아파트고 4,300세대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방송국 분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호가도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호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가 지금 대략 뭐 11억에서 11억 뭐 중반에서 약간 후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략. 근데 이제 그게 그 2020년도 시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금 실거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보틀마지 8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조금 호가들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거래가
안 돼 있어서 모르는 단지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물건들이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간석동이나 구월동에 있는 물건들이 좀 저렴한 가격대에 나와 있어서 지금 좀 저가에 잡으실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평수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보면 30평대 가격이 조금 이제 회복을 하면서 40평대랑 많이 붙으면서 40평대들 거래도 좀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거든요. 뭐 송도도 마찬가지고, 뭐 연수동 그런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대형 평수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평대가 가고 30평대 가고 40평대 가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런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결국은 앞에 평수 아니면 내 시세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좀 더 위급지 물건의 어떤 가격 거래가 움직여진다. 그럼 내 것도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가 매물들, 굉장히 저렴하고 갭이 무겁지 않은 그 물건들은 지금 이미 거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중산마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지역들도 지금 보면 거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복도 조금 더 빨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산마을 얘기하니까 파주 잠깐 볼게요. 파주도 지금 보면 여기 운정 신도시 알파크나 뭐 여기 힐스테이트 운정이나 센트럴 프로전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아직 GTX가 개통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호재가 반영되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래량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3월까지도 거래가 꾸준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김포인데요. 김포의 뭐 풍무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조금 가격 계속 회복세가 지금 나쁘진 않은데도 여전히 너무나 단지가 크다 보니까 저가 매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지역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래된 거 말고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대가 매력 있는 단지들을 조금 이렇게 체크해 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뭐 매수를 해야 되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될 테고, 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가격이 회복되지 않은 단지인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복이 될 곳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회복이 될 것이고 좋은 곳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지역은 매수하실 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다면 내가 크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 어떤 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있지 않다면 조금 좀 호흡을 길게 두고 가져가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들 2020년도 이후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해서 이제 부동산 어떤 투자를 이렇게 좀 불려가신 분들도 상승장의 어떤 흐름을 많이 보셨었다 보니까 이 시장의 어떤 이렇게 큰 하락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실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2008년 같은 그러한 하락을 경험하신 경우가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신 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그때 투자에 막 진입해 있던 경우가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좀 아주 이례적인 이런 시장 상황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 있고,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것이 나한테 득이냐, 가만히 있는 게 득이냐, 이거 고민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른 내가 만약에 가지 않았을 때의 나의 리스크, 그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내가 부동산에 불을 더 늘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잃는 것이죠. 그것과 지금 뭔가를 샀을 때 그게 가격이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올라주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더 큰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결코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격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네. 부동산 꿀팁이 우리 이건욱 대표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의 사실은 이게 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런 거죠. 매수하실 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될 수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뭔가 판다거나 이것을 지금 내가 어떤 부담을 내가 던지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 회복할 것이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꽤 상당수 금액대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때까지 내가 가능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보수적으로 준비해 놓으시라. 그래도 어렵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셔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가능한데 무서우셔서 부담스러우셔서 그러신 거라면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송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질문 주신 것들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금 되었죠? 10시 16분이네요. 100분 넘는 분들이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너무 뭐랄까요, 막 초조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조금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좀 이렇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부동산으로 이 사다리를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투자의 이 툴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